주말 아침, 햇살이 아직 차갑게 내리쬐는 시각, 한적한 시골 도로 끝자락에 자리한 군부대. 정문 앞은 면회를 온 가족들로 북적였다. 아들과 딸을 보기 위해 손에 과자와 음료수를 든 부모들, 연인을 보러 온 듯 꾸민 청년들까지 그들 사이로 조용히 걸어오는 한 여성이 있었다. 검은색 코트를 단정하게 여미고 얼굴의 절반을 가린 선글라스를 낀 그녀는 언뜻 보기엔 평범한 방문객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힘이 있었고 눈빛은 선글라스 뒤에서도 매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면회실 줄에 서더니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작성했다. 주변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은 저분은 누구 면회 오셨을까 하는 호기심만 가질 뿐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다. 눈앞에 이 여성이 사실은 이 부대의 최고 책임자, 여군 최초의 원스타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굳이 신분을 숨긴 이유는 단 하나였다. 직접 부대를 둘러보고 장병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또 지휘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몸소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민간인 부모의 눈으로 그리고 장군의 눈으로.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잠시 뒤 이 선택이 부대를 뒤흔드는 폭풍을 불러올 줄은. 면회실 안은 좁고 소란스러웠다. 각종 군용 포스터와 생활 수칙이 벽에 붙어 있었고 긴 의자에 앉은 가족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아들, 동생,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고 몇몇 부모는 챙겨온 과자를 정리하며 아들의 얼굴을 빨리 보고 싶어 손끝을 떨고 있었다. 그때 검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 조용히 카운터 앞으로 다가갔다. 선글라스 뒤의 시선은 차분했지만 표정은 쉽게 읽히지 않았다. 누구 면회 오셨습니까? 근무 중이던 하사관이 대충 던지듯 물었다. 그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어서 오십시오. 잠시만 기다리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며 친절하게 대하던 차였다. 하지만 이 여성에게만 태도는 전혀 달랐다. 여성이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말하자 하사관은 명부를 흘긋 보더니 입꼬리를 삐죽이며 말했다. 아, 신병 말입니까? 요즘 들어온 애들 면회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빠서 오래 못 보실 거예요. 그냥 잠깐만 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의 말투에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가족들은 순간 눈치를 보며 서로 속삭였다. 여성은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선글라스 너머 눈빛은 차갑게 흔들렸다. 그녀가 민간인처럼 보였기에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무시 섞인 말이었지만 사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대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면회실 안의 공기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서서히 깔리기 시작했다. 잠시 뒤 문이 열리며 신병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군복은 아직 새 티가 나는 듯 빳빳했고 군화는 어색하게 발에 맞지 않는 듯 무겁게 끌렸다. 면회실 곳곳에서 환호와 웃음소리가 터졌다. 우리 아들 하고 달려가 안아주는 부모. 눈물이 고인 연인, 잔뜩 들뜬 동생들. 그 와중에 그녀의 아들도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아직 체구가 작아 군복이 헐렁했고 긴장한 듯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다. 아들을 본 순간 여군 장성의 마음속에는 순간적인 모성애와 함께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얼굴을 유지하며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아들은 서둘러 다가와 의자에 앉았다. 그러나 그 자리마저 다른 가족들과는 달랐다. 넓게 공간이 주어진 테이블들과 달리 모자람이 많은 구석자리, 좁디 좁은 공간, 가져온 음식도 놓을 자리가 없었다. 마치 일부러 배려하지 않은 듯 보였다. 여성은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잘 지내고 있니? 하고 낮게 물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기죽은 기색이 역력했다. 옆에서는 근무자가 팔짱을 끼고 시계를 흘끗거리며 서 있었다. 다른 가족들에겐 미소를 지어주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시간 길게 못 씁니다. 다른 가족들 기다리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하사관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며 고개가 더 숙여졌다. 여군 장성은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선글라스 뒤 눈매가 점점 날카로워졌고 그녀의 손끝은 아주 천천히 주먹을 쥐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다. 이 부대가 스스로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지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정리하시죠. 하사관이 딱딱한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팔짱을 낀 채 고개를 까딱거리며 시계를 톡톡 두드리는 모습에는 은근한 권위와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다른 가족들의 면회에는 웃으며 시간을 넉넉히 주던 그였지만
이 여성과 아들에게는 철저히 무심하고 차가웠다. 그 순간 여성이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주변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말없이 손을 들어 올려 선글라스를 벗었다. 매끄러운 검은 렌즈 뒤에서 드러난 눈빛은 날카롭고 깊었다. 면회실 안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순간 몇몇 병사들이 숨을 삼켰다. 저분 사단장님 아니야? 여군 최초 원스타 맞지?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졌다. 하사관은 처음엔 멍하니 서 있다가 점점 얼굴이 굳어지며 혈색이 사라졌다. 그의 시선이 떨리며 여성을 위아래로 훑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평범한 민간인인 줄 알았던 이가 바로 자신이 속한 부대의 지휘관이자 군단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별하나 장군이라는 사실을. 여군 사단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조용히 물었다. 군인의 가족이기에 무시한 겁니까? 아니면 여자라서 무시한 겁니까?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면회실 전체를 가득 울렸다. 누구도 웃거나 떠들지 못했다. 병사들조차 몸을 고추쓰고 숨을 고르며 긴장했다. 하사관은 식은땀을 흘리며 우물쭈물 대답을 찾지 못했다. 평소라면 큰 소리를 칠 법했지만 지금은 말 한마디조차 잘못하면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날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사단장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고 면회실 안 공기는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다. 이 부대가 이제 곧 발칵 뒤집힐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니 마무리하세요. 하사관의 목소리는 냉랭했고 태도는 권위적이었다. 그는 두 손을 등 뒤로 깍지 낀 채 면회실을 훑어보더니 여성과 아들이 앉은 자리 앞에서 멈춰섰다. 시선에는 은근한 불쾌감과 빨리 일어나라는 압박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면회실 안의 소음이 희미하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얼굴을 가리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 올리자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 드러났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한 병사가 그녀를 똑바로 보더니 눈이 커졌다. 저분 사단장님? 속삭임이 번개처럼 퍼졌다. 진짜야. 여군 최초 원스타라던 그분 맞잖아. 웅성거림이 퍼지는 순간 면회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볍게 명령을 내리던 하사관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얼어붙었다. 그의 입술은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손끝이 떨리며 시선을 어디에 둘지조차 몰라 허둥댔다. 여성 아니 사단장은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군복을 입지 않았음에도 그녀의 존재감은 별 하나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방 안에 있던 장병들은 저도 모르게 등을 꼿꼿이 세우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낮고 단호했지만 묵직한 힘이 담긴 목소리였다. 군인의 가족은 우리 군의 얼굴이다.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평소엔 장병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겠나. 말이 끝나자 면회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할 정도로 얼어붙었다. 단 한순간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권위. 모두가 그 자리에 붙박인 듯 굳어버렸다.